안녕하십니까. 모비디 영어연구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촬영할 그 영상은요. 2020년에 치러진 국회직 9급입니다. 그 20문제를 한번 1시간 정도의 시간에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문각이라는 곳에서 공무원을 했었어요. 시제가 약간 과거형이죠. 현재도 강의를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 뭐라고 좀 말하기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거나 공무원과 관련된 교재도 모비디 영어연구소에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 영어와 관련된 강의를 멈추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그냥 회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긴 한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폐강도 많이 되고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말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거 나말 착각인가? 제 강의를 굉장히 좀 믿고 신뢰하고 따라줬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공교롭게도 이 국회직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라도 국회직 영어를 좀 더 봤었어요. 국회직 영어가 일반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험이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이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친구, 그 수강생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학생에게 1대1로 과외하듯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와 인연이 되지 않았었던, 그냥 공교롭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강의를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치러진 9급 국가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선지가 5개예요.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은 순서와 삽입과 주제, 제목과 같은 그런 유형들은 거의 수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수능보다 더욱더 상회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니, 물론 공무원 전체가 다 그러겠지만은 어휘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문항도 많고요. 따라서 어휘하고 문법 쪽으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심화시켜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독해는 뭐 수능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문항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바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죠. attain이라는 동사가 달성, 하다라는 동사고 여기다 명사를 붙인 거니까 이거는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달성, 획득, 성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를 그냥 골라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지문이 굉장히 익숙한 지문이에요. 고등학교 뭐 수능 관련된 어떤 그런 지문에서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권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쟁취한 권리이다. 굉장히 유명해요. 너무나 유명한 구문입니다. 어쨌거나 그
attainment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but 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This right, 이 권리는 has been acquired, 획득되었습니다. only in recent times, quite recent times, 꽤 최근 시대에 되어서야 이제 획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중세, 뭐 고대가 아니라 근대, 그죠? 근대 들어서 획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to its attainment, 여기서 it라는 것은 이 권리를 갖는 거겠죠. 그죠? 이 권리로 가는 요 길, 비유를 했어요. has lain through, 이 lain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lay란 타동사의 그 과거 분사가 아니라 자동사 lie의 과거 분사로 쓰기 현재 완료를 이루고 있는 거죠. has lain이. 이런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특히 이 동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피의 호수, 그러니까 피 웅덩이, 그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답은 procure. 이 procure가 얻다라는 동사예요. acquire의 동사입니다. 그죠? attain의 동의어죠. procure, 이거의 명사요. 나머지 단어들은 뭐 쉽죠. supply의 명사이겠죠. 공급, require는 뭐 이 acquire의 동의어 때문에 이게 acquire가 똑같잖아요. 요것 때문에 낸 선택지인 것 같고, process는 과정, 동사할 때 뭐 처리하다 해도 있긴 하지만, delinquency라는 거는 주로 청소년 범죄할 때 juvenile delinquency가 굉장히 유명한 법률 용어잖아요. 일탈, 범법행위라는 아주 옛날 단어죠. 그죠? 전혀 답이 안 되겠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법 문제입니다. 제 수업을 들었었던 그 친구가 참 문법이 약했었는지 저한테 문법을 참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 이제는 문법을 확실히 꽉 잡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죠? 딱 보니까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1번은 현재 완료고요. 2번은 when 다음에 ing가 있네요. 접속사 다음에 ing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아니면은 이제 접속사 살아있는 분사구문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3번은 지금 조금 좀 궁금한 게, 이게 콤마 다음에 있으니까 딱 언뜻 봐서는 이제 분사구문인데 지금 앞뒤를 살랑살랑 봤더니만 명사 계속 명사가 나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4번은 that 다음에 s가 붙어있는 동사네요. 과연 이 대시 주어고 dtx가 동사일까요? 아니면은 이 대시 관계대명사 주격일까요? 그 다음에 5번은 형용사로 시작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쉼표가 있고요. 왠지 여기 보니까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어쨌거나 답은, 제가 지금 답을 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2번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그 문장들 위주로만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알아냈어요.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밑줄 칠 데가 없으니까 친 거예요. 그죠? when부터 지금 요 대목이 지금 분사 덩어리거든요. that 다음에 이제 완벽한 문장이 나와줘야겠죠. 일부 원소들이 슈퍼파워를, 아주 강력한 힘을 갖다가 얻게 된다. 요런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원소들이 어떤 경우에, 조금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필기가 많이 되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원소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라는 얘기예요. 리듀스는 당연히 타동사 아닙니까? 무언가를 갖다가 축소시키다. 그것들의 가장 작은 사이즈로 축소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when, they, 이 they라는 거는 그 일부 원소들을 가리키겠고요. 걔네들이 축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죠? 이게 좋죠. 그리고 they 생략, 생략, 뭐 과거 분사.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파워의 어떤 예로서 여기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여기 또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라는 거예요. 박테리아의 DNA를 갖다가 죽이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명사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보면은 명사 덩어리 나와 있죠. 선생님 이거 ing잖아요. 그래, 동명사, 명사 덩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add란 동사 보이고 to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add A to B. 그죠? 만약 여러분이 포이즌을 감지하는 독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탐지해내는 슈퍼 머티리얼을 갖다가 보통의 매티리얼에 첨가한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4번은요. 그죠? 여러분은 아마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매티리얼을. 아주 스마트한 플라스틱 랩을. 그죠? 얘는 어떤 녀석이에요? 당연히 이거 할 수 있는 그러한 녀석이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원래 여기 이제 이런 게 생략돼요.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라든지, 그죠? is. 여기 이제 분사구문으로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ing, 빙. 빈데 빙도 생략 가능. 형용사만 남겨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뭐 문제 2번은 아주 쉬운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야? 이건 위에 문제는 좀 몇 개 단어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 3번 문제는 뭐야?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아, 근데 이거 뭐야? 선택지 2번도 되시고 3번도 되시고 4번도 되시고 5번도 비스무리한 와시고 1번만 두고 에이, 문제가 좀 구리네요. 그죠? 공무원 시험은 이래요. 이따위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차마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겠고 이래요. 자, 뭐 국가직, 지방직, 뭐 국회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뭔가 이게 좀 수능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처럼 문제 내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예전 기출에 약간 근거해가지고 그 팀이 들어가가지고 내는 것 같은데 몰라요. 별로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요 지문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어떤 힘을 기를 때, 근육의 힘 같은 걸 길러낼 때 그 힘이 생기는 것, 길러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어쨌거나 한번 가볼까요? 일단 보자마자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죠? The study가 주어고 suggest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구에 대한 주어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이게 분명히 관계대명사일 텐데 앞에 쉼표가 있으니까 대수총 용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 다시 말하면 대시란 녀석이 소위 말하는 지시사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지시대명사, 지시응용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속사도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고 부사절 같은 걸 이끌 때가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끌 때도 주어 자리에 올 때, 목적어 자리에 올 때, 보호 자리에 올 때, 그리고 동격일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겠고 부사절일 때는 so 대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so랑 대시 붙어있냐 없냐 그죠?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관계부사 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관계대명사 대가 유사하고 뭐 일부 문법책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수로도 취급하는 이때 강조구문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볼만 해요. 많이 물어볼만 합니다. 그죠? 많이 물어볼만 하지만 좀 심하다.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따라오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역기를 갖다가 들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근육은 at first 처음에 강화되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대의 법비예요. 그죠?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do는요. strengthen and change라는 일반 동사를 갖다가 대신 받는 거지. 그죠?
답은 이제 2번 구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겠어요? 바로 이 녀석이지. 그죠? suggest 대절. 대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아니네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대절 두 번째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대하고 요 대시 역할이 똑같아요. 전부 다 suggest라는 동사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대절만 보자는 거예요. 그 연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 컨셉션, 이 대절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what constitutes strength. 도대체 무엇이 힘을 갖다가 constitute, 이루느냐에 대한 우리 어떤 통념이 너무나 협소하다, 좁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틀릴지 모른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왓절, 왓과 대세 차이. 아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왓은 어때요? 명사 덩어리란 말이야. 명사절. 늘 언제나 맨날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죠. 비교 대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굳이 이런 문제를 낼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공무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단어가 필요한가요? 저도 가끔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수능이나 아니면 뭐 영어 가르칠 때 어떤 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야, 이거 1년에 한 번 보는 단어다. 이제 오늘 한번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야. 안 외워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단어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1년에 한 번 보는 단어는 문맥 추론을 해라. 파생어를 공부해둬라. 동의어 반의어를 공부해둬라. 문맥 추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래 지문에 이 단어가 있었다.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어려운 단어다. 그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이걸 짐작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다 이렇게 빈칸을 떨어놓고 이 5개 중에서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는 좀 중요한 단어죠. 얘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데 이거 채워는 어떻게 채워넣습니까? 죄송합니다. 국회직의 어떤 그죠? 맞아요. 1명, 2명을 뽑아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 사서 1년에 몇 명 뽑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프랭크 맥코르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밑에를 딱 봤더니 프랭크와 그의 형제들은 열망했어요. 더 좋은 삶을.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되게 비루하고 안 좋으니까 더 좋은 삶을 열망했겠죠. 그러나 프랭크는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죠? 와, 바로 도망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자신의 굉장히 그 괴로운 어린 시절, 톨멘티드한 어린 시절로부터 그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그의 삐리리한 집이 전기가 없었대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읽곤 했다. 가로등 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집이 전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다일라피데이티드란 단어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워야 되나요? 그죠? succinct라는 거는 간결한이란 뜻이고요. 아주 어떤 글이나 말이 아주 핵심만 전달할 때, 스크리블은 이제 휘갈겨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휘갈겨 쓰여진. unravel은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문제 따위를 갖다가 풀다. 이게 붙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그
그 다음에 1번 같은 단어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만에 보는 단어예요. 몰라요. 이 단어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incumbent. 현직의, 뭐 현직의 대통령, 현직의 서울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이란 뜻이고 그죠? 이게 누워있는, 이거는 이제 D가 아래잖아요. 아래, 얘는 아래. 그러니까 아래 누워있는, 아래 깔려있는, 아래로 처진,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런 단어를 굳이 알 필요가 있냐는 거죠. 철자가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랬나? 이거 지워 소거법으로밖에 못 푸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5번은 조금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은 왜 별로냐면 주어진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라이프타임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게 보였어요. 이제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알코올리즘은 알코올 중독이죠. 이것에 대한 몇몇 이론들, 가설들이 틀렸대요. 인코렉트하대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당연히 D는 그 가설들이겠죠. 틀린 가설들이겠죠. Confuse A with B. A를 B와 혼돈했기 때문에 틀렸다. 너무나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Confuse A with B. 다시 말하면 이 B 자리에는 A랑 대립되는 개념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cause는 뭐죠?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B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 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실험 연구, 뭐 과학 연구, 조사, 사회학 조사, 뭐 이런 거일 때 조사나 실험에서 반드시 그 범하면 안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과관계를 동시사건, 우연의 일치, 사건의 동시 발생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되게 유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 커즈가 딱 그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나는 사건과 배가 떨어진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지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면 뭐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뭐 이게 아니면은 막 되게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되게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방치하거나 이런 거랑 알코올 중독이랑 관련이 있다라든지. 근데 그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안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굉장히 좋은 환경과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조건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그러니까 이 글만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보세요. 선택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선택지 1번에 에비던스가 증거죠. 2번에 알코올리즘이 알코올 중독이죠. 3번에 디프레션이 우울증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어소시에이션은 연관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셀프 메디케이션. 이거는 자기에 대한 약물 치료잖아요. 자기에게 이제 약을 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독 이 1번, 3번, 5번 이게 되게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상위 개념이고 얘만 유독 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말하면 딱 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우연의 그 동시 발생, 사건의 동시 발생에 딱 해당하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4번. association. 자,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증거에 그 기반했을 때 알코올리즘은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be associated with 하고요. not caused by가 동시에 여기 걸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 있는 그런 가정, 하우스홀드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과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인 거죠. cause를 갖다가 association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들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은 중요한 사건이 전 세계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구동사, 턴이라는 기본 동사에 매달려 있는 out, to 같은 전치사, 부사랑 이어지는 구동사가 뭐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전통적인 미디어 소스에 의존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뉴스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A for B. B를 얻기 위해서 A에 의존한다. 너무나 유명한 문장 패턴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것만 아는데요? 저는 이것만 아는데요? 아유 이거 봤어요. 이거 더 전체를 봤어야죠. 이 정도까지 볼 줄 알아야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그러니까 이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턴아웃은 알잖아요. 턴아웃 투부정사. 혹은 투부정사가 생략되고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 때가 많죠. 무엇임이 판명되다, 증명되다. 프루브 투부정사. 물론 이 단어가 생산하다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턴인투는 무엇으로 변하다 이걸로 많이 쓰이고 턴오버는 뭔가를 뒤집다. 턴아웃 오브는 주로 이제 거의 안 쓰이죠. 이거는 좀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해결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7번부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연결사 문제네요. 그죠?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습관을 바꾸고 있다. 어떤 습관을 바꾸고 있냐면, 습관을 왜 바꾸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런 변화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그 공간이 지금 런아웃, 부족해지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디스포절,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고요. 따라서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리사이클링, 리유징, 리듀싱 웨이스트 이런 관행들이 더욱더 커먼플레이스, 흔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 선택지를 잠깐 볼까요? as a result, consequently, accordingly. 아유 참 다양하게도 냈습니다. 그죠? 우발적으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however, 그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앞에랑 이어진다는 얘기네요. 개인들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아주 구체적인 예네요. 일부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갖다가 테이크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영양분 많은 정원의 비료로 지금 턴 바꾸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아까 바로 6번에 있었던 턴 A 인투 B.
아주 훌륭한 비료죠. 뭐야, 계속 이어지, 이 올소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할이 똑같죠. 분명히 올소 앞에도 분명히 구체적인 예가 있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뭡니까 그죠?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어휘 문제네요. 이 지문이 좀 미국 정치,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어떤 교사와도 같은 그런 선진국, 모범국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미국 역사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 참 어렵죠.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그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제퍼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리퍼블릭, 공화국이란 단어를 더 선호했대요. 민주주의라는 말보다. 그래서 이제 리퍼블릭과 디모크러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today, 오늘날 우리는 리퍼블릭, 공화국과 공화정과 디모크라시를 interchangeably 서로 상호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뭐 민주, 공화, 그게 그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글이 약간 좀 쫀쫀하지가 않아요. 한 문장의 어떤 관계들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을 굳이 읽지 않아도 여기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representative democracy. 보통 이제 이게 민주주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그죠? 시장도 뽑고 지방자치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대의죠, 대의. 나의 생각을 대신 누군가한테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 하나 있어요. 광범위한 비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절입니다. 이게 보호자 의리로서인 대절이네요. 그죠? 자,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그 대표자들이 기득권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친애가 기득권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절이 또 꾸며주고 있네요. 이거 관계되면서 대시입니다. 아까 문법 때문에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의 컨설트하지 않아요. 의견을 갖다가 구하지 않아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보통의 시민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짜리, 5년짜리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러한 정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걔네한테 우리의 뜻을 맡겼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요런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거답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나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지네 맘대로 왜 일부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런 것에 유리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만들고 막 왜 그래? 이런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 그 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죠? 사실 얘도 집어넣으면 말 되잖아요. 얘도 말 되잖아요. 얘도 말 되잖아요. 얘도 말 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글 내에서의 논리를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답은 한 놈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문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출처가 어떤 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문제가 삽입인데요. 자, 봅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어진 문장부터 읽을 거냐 아니면은 어떤 글의 처음부터 읽을 거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단언해서 딱 어느 게 무조건 맞다라고 단언 못합니다. 전 이거부터 읽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읽는데 여기부터 먼저 읽고 글 전체를 예측한 다음에 얘를 집어넣은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 문장이 앞하고 뒤를 먼저 보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얘부터 읽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거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제가 옳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제 전형적인 방법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이 새로운 유행은 실제로는 매우 오래된 거다. 야, 이게 새로운 거 같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야. 수백 년 동안 인도에서는 어떤 여성의 친구들이 그 여성을 갖다가 페인트 해줬대요. 그녀의 결혼일을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아, 신부 화장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부터 딱 갈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비디스라 그래가지고 약간 무슨 색다른 맛이 나는 약간 담배? 그런 거에 대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3번하고 4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 5번까지도. 4번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답이 3번일 가능성도 있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른 이야기니까.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우고. 아이고. 지우고. 4번하고 5번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3번도 포함해야겠지. 왜냐면 여기 어나더가 들어가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10대들에게 있어서 아주 인기 있는 어떤 그 유행은 그 문신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주 그냥 대경실색하죠. 바로 이런 영원히 남는 디자인에, 그들 아이들의 어떤 피부에. 하지만 젊은이들은 CAHB 그 타투잉 하는 걸 갖다가 아주 패션을 통한 어떤 진술이라고 바라봅니다. 이제 2000년대가 되었을 때 그 새로운 밀레니엄에서는 일부 부모들은 그나마 안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역접이네요. 약간 여기 지금 역접 연결선은 없지만, 그죠? 그들의 10대 아이들이 뭐야, 또 나왔네. 시험과 연관된 그 표현이, 그죠? 턴투, 새로운 어떤 유행에 턴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유행이 뭐예요? 퍼머넌트하지 않다라는 거지. 일시적인 형식의 어떤 장식, 손, 발, 목 또는 다리. 그래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다가 페인트 칠하는 방법인데 이게 불과 한 3주밖에 안 간다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되는 아주 새로운 어떤 유행. 그죠? 신부한테 영원히 평생 가는 어떤 문신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문신은 아니니까, 요 2번은 안 되겠다. 당연히 1번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을 포함한 위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안 되거든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 답은 3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은 약간 문법을 가장한 문법적인 어떤 빈칸과 어휘 빈칸을 혼합된 약간 그런 문제예요. 선택지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지 참 재밌죠. 이런 문제는 정말 다른 시험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어떤 선택지인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본문 내용은 굉장히 시사적인 지문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사회학적인 얘기, 사회 문제, 뭐 이런 지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딱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숙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갭을 줄여야 되는 것. 바로 바텀에 있는 사람들과 탑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갭.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에 대한 글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지금 빈칸이 A하고 B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이제 주제는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좀 넘어갔어요. 우리의 리타이어먼트 폴리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이제 이쪽 아랫 부분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네요. 리타이어먼트 인센티브, 이름 퇴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누구에게 효과가 있냐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백인들하고 부자들한테만.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부자들에만 맞춰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유색인종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요런 어떤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리티 소수자,
다음에 가난한 가정.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nother fix. 아, 이게 두 번째, 이게 앞에서 하나 얘기했고 이게 두 번째 어떤 해결책이구나. 근데 이 해결책이 오버듀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러니까 왜 미리미리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소셜 세큐리티, 사회 안전망, 사회 보장제도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캡을 갖다가 해제함으로써 페이롤 텍시즈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득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 자기가 번 거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캡을 설정해 놨어. 다시 말하면 월 300만 원 벌어도 30만 원, 월 3천만 원 벌어도 30만 원 이런 식으로 캡을 했는데 그 캡을 해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부자들이 똑같은 어떤 쉐어의 수입을 갖다가 컨트리뷰트 하지. 지네도 10% 내야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doing 빈칸. A를 갖다가 하는 것은 훌륭한 첫 번째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더 나가야 된다. 경제적 정의, 인종적 어떤 공정 이런 것이 더 이상 삐리리한 이슈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no longer. 이 no longer 갖다가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부정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해결책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A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모두를 하는 것. 당연히 보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건 좀 이상하죠? 어쨌거나 니다는 무조건 안 되겠지. 둘 다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에 어떤 글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거 니더는 부정어고 보스는 이제 긍정어고 이더도 사실 긍정이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맥락상 안 맞잖아요. 하나만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경적인 어떤 공정함, 인종적인 공정함이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아까 화이트하고 리치한테만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다.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평등의 이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게 답은 5번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가장 좋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11번입니다. 5번 문제네, 다시. 자, 1번. 관계대명사 문제 보이시나요? 바로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some 복수명사 있으니까 other 복수명사 줄여서 others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최상급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triggered라는 ed가 붙은 녀석이 나왔는데 여기 왜 붙었을까 ed가? 뒤에 바로 by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거 과거 분사겠네요. 그죠? 제가 지금 3번을 건너뛴 이유는 더 비교급. 형용사 앞에 더가 왜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더 비교급. 그죠? 이게 이제 심장 질환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the more signs and symptoms you have. 이렇게 the more signs and symptoms가 앞으로 나간 거죠. 당신이 더 많은 증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greater the chance you are having heart attack. 당신이 심장마비, 심장 발작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더 비교급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비교급은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로 좋아라는 문장 구조예요. 이거랑 관련해서 여기 지금 더 플러스 원급 나왔는데 더 플러스 최상급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 더를 날려가지고
아니면 어디다 어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챙겨두시기 바라겠고 4번하고 5번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The earliest warning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경고는 recurrent 계속해서 발생하는 재발하는 가슴 통증이나 압박일 것이다. 근데 얘가 꾸며주고 있네 뒤에서 그죠? 바로 activity에 의해서 트리거 되는 그래서 휴식에 의해서 릴리브 되는 그러니까 활동했을 때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가 좀 쉬면 괜찮아져요. 여기 ED 보이나요? 여기 ED랑 ED랑 같은 ED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은 뭐 그냥 아예 그냥 앞에서 문법 문제들이 전부 다 가정법 얘기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가정법도 뭐야 공무원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문법 사양이다 보니까 안 하면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낸 문제겠죠. 그죠?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문법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if 있고 head pp 딱 그 가정해주는 그 가정하는 절 if 절에서 if 나와 있고 head pp 나왔으면 이건 100% 뭡니까 주절에 would have pp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답은 다 보자마자 그냥 이게 뭐 혼합 가정이라고 한다면 혼합 가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안 되겠고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겠죠. 경찰이 만약에 safety license를 요구했었다면 it would have been a major crime fighting success. 그것은 아주 주요 범죄와 싸우는 성공이었을 것이다. 뭔 내용이야? 넘어갈게요. 자, 그럼 B로 가볼게요. as long as란 접속사가 있네요. You have a license. 만약 당신이 어떤 그런 면허를 갖고 있다면 there is no problem. 어떠한 문제도 없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데 라고 변호사가 말을 했대요. 끝났어. 변호사의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주절을 이번엔 줬어요. would have been. 다시 말하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거야, 요거야. had pp. had pp. if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도치가 됐네. 이건 됐는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다시 말하면 과거 완료하고 능동수동까지 함께 결부시켜서 낸 문제지만 이 정도 문제는 아주 그냥 국회직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여유 빠따겠지.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라이센스된 카메라를 이게 목적어잖아요. 이용했었다면 그건 괜찮았을 텐데 이거 뭐 수동 왜 겁니까? 왜 이렇게 수동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능동태면 충분한데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빈칸을 가장한 어휘 문제네요. 그죠?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참.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네. 자, 미국 얘기나 우리 얘기나 똑같은 거죠. 우리 얘기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 우리나라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읍시다. Beyond that.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머로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동료 시민들이여. 이 주어가 아니죠. 부르는 거죠. The future is up to us.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대절이라고 가르쳤소. 우리 자유의 빈칸. 우리 유니언은 이제 미국 연합 그 주의 연합이잖아요. 우리 국가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연합국의 빈칸은 달려있어. 책임감 있는 시민권, 시민정신에. 뭐야, 이거 좋은 말 들어가야겠지. 이런 나쁜 말, 황폐, 훈계, 복종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좋았던 것에 나빴던 것에 완화, 나빴던 것이 완화되는 거겠지. 미티게이션은 뭔가 어떤 고통 따위가 완화되고 갈등 따위가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보존이죠. 우리 자유의 보존.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어떤 보존.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도 있었으니까 쉬어가세요. 긴장 푸세요. 라고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14번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이메일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메일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한 이메일과 좀 거짓말하는 이메일이 있나 봐요. 거짓말하는 이메일이 뭐겠어요? 스팸 메일이겠지, 뭐 광고하는 메일이겠지. 그죠? 아무튼 이 글은 정직하지 못한 이메일의 특징들을 나열했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옳지 않은 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옳은 거, 이 중에서 옳은 게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4개는 옳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나 봅시다. 정직한 이메일보다 28% 정도 길이가 길다. 감각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3인칭 대명사를 또 과하게 사용한다. 부정적인 의미 형용사 동사를 더 자주 사용한다. 자세한 설명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길다, 많다, 많다, 자주. 전부 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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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인데 얘만 회피네? 자세한 설명 회피? 얘가 짧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길이가 긴 거랑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거랑 이게 안 맞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다 5번? 거짓말쟁이들이 말이 많잖아요. 아, 잠깐만. 거짓말쟁이들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나? 전부 다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나?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근거를 항상 본문에서 찾아야지.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 대목만 빨리빨리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먼저 보는 그 순간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for instance 그래가지고 truthful한 이메일들은 보통 짧다. 그리고 the first person 1인칭으로 쓰여졌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그죠? 많은 사용. I라는 대명사의 사용.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truthful하지 않은 untruthful한 이메일들, dishonest한 이메일들. 이게 지금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의 정반대겠죠. 28%더 길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디테일을 갖다가 준다고 했네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fall for, 빠지고 좋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sensible, 감각동사, see, feel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당연히 정직한 게 1인칭이니까 3인칭 대명사 이것만 한번 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선택지 4번 이것도 안 되겠고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여기만 지금 읽어도 답은 5번인데 지금 아직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이 3, 4번만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윗부분에 있겠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3인칭의 과도한 사용.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형용사와 동사의 빈번한 사용. 이런 게 딱 나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서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이것만 봐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5번이에요. 이거는 뭐 문법 문제네요. 근데 이 15번 같은 경우는 윌리엄 텔 그거 아시죠?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그죠? 화살을 쏜 그냥 그거 얘기예요. 아주 우리 좀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우리 공무원 수험 준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자식이 이걸 알고서 그는 생각했대요. 잔인한 계획을. 이야, 그 사냥꾼 윌리엄 텔의 그 기술이 메이커 사역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어고 이거 하게끔 그를 비탄 슬픔 속으로 이거 하게끔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대요.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니까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는 대절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이 게슬러란 나쁜 자식입니다. 텔의 작은 아들이 be made be up in the public square 대중광장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시켰겠죠. 그러니까 시키다 make, 작은 아들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형 부정사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없던 두가 되살아난다. 이거 뭐 공무원 필수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투부정사가 돼야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 자, 엔덴 그리고 나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야, 윌리엄 테라, 네가 그 사과를 너의 그 화살 하나로 맞춰야 된다라고 슛, 그죠? 맞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죠. 쏴다, 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한 동사. 이게 제한 동사죠, 제한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그리고 나서 접속사 대 있고 주어 있고 슈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가 동사 원형이 돼야 돼요. 그죠? 슛. 슛은 과거형이니까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어떤 지진이 난 어떤 그 상황.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일어난 그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을 쭉 읽다 보면은 아마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밑줄이 지금 이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이 중간에 모아져 있죠. 다시 말하면 밑줄이 쳐져 있지 않은 요 대목들은 당연히 흐름과 당연히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일 리는 없죠. 100% 이거는 맞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되게 당황했다고요. 고르카라는 것이 뭐야 이게? 이게 앉아있는 타겟이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고르카가 딱 놓여 있는데 지진의 타겟이 되는 그런 어떤 도시였다,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 집들의 대부분 이 산악 지역에 어떤 여기가 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더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네요. 이 고르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지진이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집들의 대부분이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리들몰댐, 그죠? 돌이나 벽돌. 근데 이게 그냥 진흙으로 그냥 함께 엮여 있는. 그러니까 되게 헐거운 집. 이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앉아있는 타겟이었다는 얘기는 나 잡아 드소, 지진아, 나 그냥 지진 한번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완전 큰 대재앙이 날 거야 라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요, 이 고르카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이런 게 일어났다. 이런 게 일어났다. 그죠? 3번. 그 트레머, 진동이 기본적으로 그 구조물들, 건물들을 shake apart 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파일의 어떤 스톤, 그리고 휘어진 나무 프레임, 이런 것들을 남겼다. 그러니까 원래 어디 있었던 곳에 집이 있었던 곳에,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될 곳에 이런 것들의 어떤 잔해만 남겼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지금 이게 글이 어떤 그 참상의 묘사란 말이야. 근데 무엇보다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앞으로 올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여진 혹은 2차 어떤 지진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아직 사태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재건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How do you rebuild when the ground beneath your feet could shift at any moment? 그럼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이 재건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번 밑줄 다음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제2차 지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 뒤늦게 봤을 때 얘랑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얘를 빼야지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독해 지문 가운데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문제가 요 17번 문제였어요. 뭐 아주 훌륭한 어떤 원서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Psychology Today였나? 아주 뭐 공신력 있는 책에서 어떤 지문을 발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짤막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지문 하나 고르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물론 디펜시브 패시미즘이라는 요 개념은 굉장히 요즘에 핫한 소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 소재의 지문을 한번 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그렇게 썩 좋은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내기에도 특히 이런 문장삽입 문제를 내기에도 아주 좋은. 그다음에 선택지 1번의 위치, 5번의 위치도 너무 별로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뒤랑 좀 이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앞이랑 이어지는 것도 없고. 좀 더 긴 글을 좀 골라서 문제를 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는 리더에 대한 얘기예요. 리더가 어떤 좀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도 좋겠다. 그래야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는 게다가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3번 문장 보겠습니다. 패시미즘의 어떤 정도, 누구에 의해서 느껴지는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정도가 종종 연결될 수가 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과 그들의 사회에서의 그들의 어떤 상태나 조건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딱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뭐 나왔는데 그들은 설정한다 그들의 기대를 낮게.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여기 댐은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더 기대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번 시험에서 80점 맞을 거야. 되게 비관적이죠. 근데 90점, 100점을 맞더라는 거예요. 왜? 나 시험 못 볼 거니까 이번 시험 진짜 어려울 거니까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80점을 맞을 아이기 때문에 더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돼. 더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야. 나는 시험 잘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 미리 방어를 치는 거죠. 이것이 유용한 인지적인 전략, 일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 내용은 되게 일반적인 진술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그나마 좀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이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영어의 원칙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낸 문제인데 별로예요, 조금 지문이. 이런 지문을 왜 골랐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8번. 지구온난화라든지 어떤 대규모 멸종에 대한 글, 요즘에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8번 지문도 그런 연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탭스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푸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지문들 가운데에서 약간 시사적인 소재, 정치, 경제, 사회 이쪽에 약간 방점을 찍어가지고 지문을 선별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지구에서 일어났었던 멸종에 대한 글이거든요. 지구 역사 내내 여러 번의 어떤 멸종 사건이 일어났었다. 가장 큰 사건은
대략 250 밀리언 년 전에 일어났었고 이것은 The Great Dying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뭐 화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산 분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처럼 무슨 생명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 뭐 운석이 그냥 막 지구에 막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맞다. 이거 5번인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화산 좋아해? 화산에 의한 대량 멸종. 화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 질문에 딱 맞는 걸 골라야지. 제목이니까요. 이런 것만 고르면 안 돼요. 편협하다고요. 딱 들어맞는 제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xtinction 대신에 die off 쓴 거예요. 그죠? 대량 멸종에 의해서 영향받은 지구. 답 1번인데 뭐 굳이 마음 씀씀이를 너무 넓게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19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다 해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뭐야 자꾸 이렇게 자꾸 짧은 20번 한번 해버릴까요? 먼저 하고 19번 가보겠습니다. proliferation이란 단어는 뭐 증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스마트폰은 바로 그것의 쬐끄만 사이즈, 사용하기 어떤 쉬움, 그 다음에 공짜거나 값싼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만연, 퍼짐,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까지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꿔놓고 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어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증식하고 있어요. 프롤리퍼레이션은 아주 되게 유명한 단어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뭐야 이 정도는 너무 쉽네요. 이용, 획득, 전망, 감소. 너무 쉽네요. 거저주는 문제였고요. 자, 19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네요. 자,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첫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 글의 어떤 성격을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가볼게요. 이게 딱 이 글의 소재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저브 커런시, 쌓아두는 어떤 통화? 달러지, 달러. 기축통화. 그죠? 이것의 디마이즈예요, 디마이즈. 멸망, 죽음, 쇠락, 몰락. 야, 미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 달러 좀 밀리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한 보고들이 엄청나게 과장됐더라. 야, 미국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글이겠네. 자, 여러분.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A로 시작할까요? B가 2개고요. C가 2개인데 웬만해서는 A가 제일 처음 아니겠지만 주어진 문장하고 바로 이어질 만한 게 뭘 것 같아요? 요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바로 베이징, 모스코, 다른 곳에서 저는요. 얘도 얘지만 좀 미국 얘기가 좀 바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주어진 문장이 미국 얘기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가볼게요. 2008년도 2009년 경제 위기 이래로 전망 달러의 디마이즈에 대한 전망이 has come 왔다는 거예요. hand of fist 겹겹이 왔대요. 이런 수어는 이디엄은 몰라도 돼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라앉았을 때 자신감도 믿음도 가라앉았다. so 조동사 주어. 어떤 믿음도 가라앉았냐? 그린백
달러가 녹색 등을 갖고 있죠. 녹색 지폐가 그것이 오랫동안 견지해 왔었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것이다 라는 믿음도 넘어섰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때려줘야죠. 먼저 핵심을 간 다음에 이제 주변부로 가줘야지. 그리고 나서 옆에서 이제 난리칠 거 아니에요. 베이징하고 모스크바하고 다른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자들이 railed against 막 욕을 했대요. 이 against란 전치사를 보면 알았어. 그 달러에 의해 지배되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 그게 아주 안 좋아. 디트리멘트래. 세계 안정에. 그리고는 막 맹세, 선언해. 야, 우리 대체물을 찾자. 중국 위안화, 모스크바 돈, 금, 비트코인.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잖아요. 과장됐더라. 다시 돌아와야지 그러면 다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we are 그 위기 후 6년이 지난 지금 달러는 보이고 있다. 단지 how almighty it actually is. 그 달러가 실제로는 얼마나 힘이 세고 전지전능한지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과장됐다는 얘기네요. 답이 그래서 이제 A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BCA인 겁니다. BCA. 글 마무리. B 읽고 C 읽고 A 읽고. A가 이 글의 맨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어요. A에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 안 돼. 물어보지 않아도 돼. 물어보지 않아도 이게 되더라고. 아니, 물어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물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맨 마지막 단락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대략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좀 했어요. 보통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2시간도 되고 막 3시간도 될 때가 있는데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풀이 위주로 간단하게 했는데 아무쪼록 일단 당장 이게 지금 2020년 국회직 9급이잖아요. 2021년 국회직 9급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직렬을 지금 타진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직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한 직렬만 기출문제를 보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직렬과 보면서 감을 쌓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국회직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누구였다고요? 전 윤재남이었습니다.